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욱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입니다.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양떼분들의 정신 건강까지 생각하는 농협 생명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3가지 사연 받았던데 이 3가지 사연에 대해서 각각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엔데믹이 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학업, 직장,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적응했다가 다시금 옛날에 있었던 일이 그냥 재현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또 엄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불안한 거에 가까스로 적응을 했더니 다시 불안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NH 농협생명 이벤트를 통해서 수집을 해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에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전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20대에는 대학을 갔었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었고 20대 후반에는 연애 후 결혼을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나는 없고 조급한 마음에 일을 해냈던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30대가 된 지금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압박감이 드는데 이것마저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에 떠밀려 선택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인생의 교과서처럼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잘 따라가죠. 말을 참 잘 듣죠, 정말.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원동력이었죠. 옆에 사람을 봤는데 내가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들어. 그럼 거기서 동기부여를 확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제 OECD 자살률 1위 계속해서 우울감을 갖고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비껴나 있으면 뭔가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이래. 그러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 또 다그치고 그 과정에서 성취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우울감도 따라오고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성장을 했던 나라 무작정 열심히 막 산다고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국열차의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처럼 그 열차가 아닌 다른 차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예,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저희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30대, 40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인생이 좀 기반을 닦아가고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야 될 시기인 건 분명한데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인생이 교과서처럼 살았다는 게 무슨 챕터가 있는 것처럼 자 20살 되면 대학 가야 돼. 졸업했으면 취직을 해야 돼. 취직하고 20대 후반에는 결혼해야 돼. 30대 초반에 임신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나면 접해서 왜 애 하나냐 또 하나 나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딱딱 무슨 정해진 틀이 있는 것처럼 사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회의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가 무엇인가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아니까 답을 해놓으셨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압박감과 조급함에 떠밀려 선택을 하는 건지 헷갈린다. 사실 이게 헷갈릴 정도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이 전체로 가고 있는 이 흐름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의 내 생각이 온전한 내 생각인지 그치. 저기서 온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사회 전체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혹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어요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냥도 없고 나도 모르게도 없고 어쩔 수 없이도 없어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매 순간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매 순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사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의문점이 딱 들으셨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죠. 남들이 가고 있는 스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브레이크 밟고 남들이 가는 거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안 그래 봤으니까. 근데 그들이 가는 그 순간의 불안함을 못 견뎌서 잠깐 나도 그냥 여기서 하는 순간 내가 했던 삶과 똑같은 삶을 또 살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남들이 가는 걸 보내시고 내 삶을 그 이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과 불편함을 좀 견뎌야 그들이 가는 이후에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이제 임신 출산에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진짜 이때는 브레이크 밟고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아서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등등 본인이 본인에게 수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다 이끌어내신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인생의 결정이든 내가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온전한 나의 선택으로 그거를 결정하셨다? 그러면 박수 보내고 응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책임 못 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브레이크 밟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회에 내던져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요. 졸업하기 위한 자격증 이외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입니다. 인턴 경험이나 취업 준비 경험이 많은 남들에 비해서 별다른 스펙도 없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높지도 않은 제가 사회에 그냥 내던져지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괜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엔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만 가득해요. 자신감 없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20대는 원래 그럴 나이고요. 20대니까 부딪히고 내던져지면 돼요. 사회에 내던져지는 느낌으로 내동댕이 쳐져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뭔가 얻어나가고 체득하는 게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인턴 경험도 없고 취업 준비 경험도 많지 않고 스펙도 없고 졸업하기 위한 자격증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인이 대단해 보이거나 본인 스스로가 이뻐 보일 리가 없죠. 뭘 하셔야죠. 인턴 지원해보고 입사원서를 내면서 많이 면접도 보고 좀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고 졸업하기 위한 자격증이 왜 없다? 뭐 최소한의 자격증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배우셔야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바닥에 앉아서 나 불안해요,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부딪히고 내동댕이 쳐줘도 되는 나이고 그래야만 되는 나이인 20대니까 일단 많이 부딪히시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부딪혀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4살 대학생이란 이 나이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한 분은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이예요. 되게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차 있는 친구들이 옆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금 사연자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다 자신 없고 확신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뭐라도 하나 더 내가 먼저 빨리 해야죠. 먼저 도전해보고 지원해보고 경험해봐야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숙한 거 너무 당연하고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10년 뒤에는 계속 못하겠죠. 아무것도. 그럼 그땐 진짜로 늦은 나이가 되겠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특히 더 이렇게 느끼는 게 아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만의 우물 안에서는 4학년이 제일 높아 보이고 제일 나이도 많아 보이고 뭔가 어른 같잖아요. 사회 나오면 완전 꼼꼼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회에 정말 나오고 나면은 지금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 뭘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좀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0대 초반부터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인해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근처 정신과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불면증은 많이 호전되었는데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네요.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면서 몇 년을 우울감에 갇혀 살았더니 얼마 없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멀어졌습니다. 몇 년간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벌어뒀던 돈만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30대 후반까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불면증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자존감은 안 올라오고 우울감은 더 심해졌다는 식의 얘기인데 이분이 과연 제대로 약물 치료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거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베이스가 되고 보통 저희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를 치료 기간으로 봅니다. 그 정도에서 대부분
다 완치가 되고요. 따라서 이분이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주치의 의견을 잘 따라서 약을 제대로 잘 복용을 하고 치료를 제대로 잘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 우울증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20대부터 30대 초반 그 사이 때까지 자존감이라고 느낄 만한 걸 못 느끼고 사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대로 치료가 됐다면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상실감 같은 거를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만약에 몇 년 동안 다녔는데도 호전이 별로 없다. 그렇다 그러면 병원을 옮기고 주치의를 바꿔보는 걸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는 치료라는 거는 의사의 목도 있지만 환자의 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최소 6개월 동안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것들이 사실 우울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호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바꾸시라는 얘기를 듣고 가끔 저한테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좋아지면 약 안 먹고 있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 약 먹고 요 패턴이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 상태로 저한테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그 정신과 선생님들도 좀 간과하시는 게 약을 아무리 자기가 먹으라는 대로 환자분이 잘 먹어도 술을 먹으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환자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술도 무슨 문제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약을 아무리 좋게 잘 써도 술이 한번 뇌를 휘젓고 나가면 약으로 그걸로 보완을 아무리 해줘도 다시 안 좋아지기 굉장히 쉽다. 오랫동안 음주를 하시면은 무조건 우울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코티솔이라고 하는 우울증 유발하는 뇌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서 낫고 싶다? 그러면 술을 일단 안 드셔야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을 리가 없고요. 이 불안이라는 거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특히나 불안도 긴장도 높고 강박 성향이 있을수록 이 불확실성을 못 견뎌 하거든요.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삶 자체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냐. 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냥 이 불확실한 게 삶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내구성을 키워가는 게 사실은 자아를 키우는 거거든요. 자아, 이고라는 애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견디냐예요. 청춘들은 이거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아직 많은 불확실함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되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30대, 40대를 사시면 안 돼요. 선생님 불안해요. 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결정도 못 하겠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20대 특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함을 감수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네? 한 발짝 더 뒤졌고 괜찮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불확실한 것들이 100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70, 어느 순간 40 이런 식으로 많이 줄 수 있고 이 줄어든 것들에서 내가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불확실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확실한 거였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서 여러분의 불안을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해야 될 숙제인데 30 넘어서 하게 되면은 20대 때 했을 때보다 2배, 3배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해야 될 나이에 그거는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양떼들의 정신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농협생명과 함께 일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캐릭터라고 합니다. 귀여운 코리, 농협생명의 마스코트대요. 나의 건강 파트너 NH 헬스케어 앱이 7월에 출시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노력들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고 자신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